저는 김민석 후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네네.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황당한 게 음, 계속해서 까도 이상한 얘기가 네네. 나오는 것도 황당한데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본인이 또 뭔가 검찰에 찍혔다라는 식으로 네. 반응을 하는 것도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 네.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자금 수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함으로써 일어난 네. 일이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 수사고 이것은 배당을 받은 검찰이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기세로 몰아서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음. 네, 과연 그 부분에 과연? 대해서는 과연? 지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네. 검찰을 해체하겠다 해서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길어야 내년 9월이 되면은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검찰이 해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네, 검찰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에 맞서서 네네. 검찰은 이 카드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음. 검찰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대로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지만은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음.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네네,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고위공직자이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은 정말 알고 네,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지난 어,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네. 검찰에서 수사하기 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일이 이분들에게는 아마 데자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음. 그때 당시부터 검찰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요. 아, 근데 근데 저는 네. 이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 얘기가 네. 나왔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음. 드라마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네. 거기가 이제 삼성을 모델로 한 이제 기업의 재벌 회장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네 민주화가 뭔지 아나? 하면서 민주화 음. 전에는 내 호주머니 돈 노리는 놈이 군인 한 놈이었는데 민주화 후에는 나보고 돈 달라는 내 돈 뜯어가려는 놈이 민간인 3명으로 늘어났다. 어. 그게 민주화다. 아, 라는 그치.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이 김민석이 전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부자들 돈 삥 뜯어먹고 산 정치 낭인이었다는 사실이 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검찰 수사의 경우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경우가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부부 수사였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음.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김민석에 대해서 그런 칼 같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별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보면은 네. 이 김민석 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국이 생각이 나잖아요. 많은 분들이 조국을 떠올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은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을 초래했습니까? 보면은 그 장관의 잘못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결국에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띄워준 굉장히 그 뭐랄까 큰 일이 아우 죄송합니다.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조국이 윤석열을 만들었고 조국이 문재인 정권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듯이 음. 결국에는 김민석 또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근데 굉장히 기간이 빠르단 말이죠. 지금 네네. 초창기부터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 사태가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윤석열을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자, 여기에서 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네네. 것은 그동안은 사실 김민석 후보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민주당이 정치검찰하고 맞서야 된다는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방향이 논조가
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네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배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을 돌아보게 되면요, 이한주 국정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에 어떤 업무 보고를 하다 중단을 시켰어요. 이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다고. 그리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죄 특검에 아마 수사를 받는 선상에 올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더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데 더 명분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심우정 네. 검찰총장이 발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에 지금 프레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떤 논조로 바뀌고 또 지금처럼 계속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는 거. 네. 그렇죠. 그죠? 네. 정인 없이 맞습니다. 지금 간- 인사청문회가 간다는- 내일부터인데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고발이 들어갔고 네. 고발이 들어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배당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수사를 갖고 민주당 쪽에서 정치 검찰이 다시 우리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내놓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김민석의 이를테면은 뭐 결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질 여지가 그만큼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어느 또 그 뉴스쇼에서 나온 민주당 패널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네. 그래서 그동안 그 민주당의 김민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를테면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은 네.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그 표현을 두 번이나 쓰시더라고.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야, 그럼 숨은 것이 있는가? 예, 아니죠. 아니, 제가 그거는 쉴드를 그냥 치는 건데. 그냥 뻥하고요. 쉴드를 치는 예. 건데 저는 그거 보면서 두 예.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힘의 패널로 활동하시는 정치인 분들이 예. 방송 나가서 김건희 쉴드 칠 때 저 마음이었을 텐데 저는 그거 격세지감 하나 느꼈을 것 같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뻥카 들고 있는 거예요. 아씨 이거 나 쫄리긴 하는데 이러면서 일단 쏘는 거죠. 그런 거 있을 것 이번의 같아요. 문제라는 것은 네. 이 지금까지 사실 이 국빈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너무 고액의 수익을 맞아요. 그 총리 후보라든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얻었을 때는 낙마하곤 했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그렇죠. 기억에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안대희 대법관 그때 그 변호사 개업하고 뭐 5개월간 16억을 수임료를 받았었던가 해서 고액 수임료가 나왔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총리직에서 그 그랬죠.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재명 정부가 본인도 지금 돈과 연관돼서 개발 비리와 연관돼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점수가 별로 높지 않은 이런 대통령이 네. 초대 총리조차 이런 사람을 꼭 세울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합니다. 네. 무조건 임명합니다라는 의견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은 지금 세계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마 사활을 걸고 막고 투표를 해서 아마 총리 인준을 강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난주 방송에서 네. 오늘까지 이 시간이 이어져 오는 이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튀어나온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새롭게 나온 의혹들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그 예. 논문에서 네. 칭화대 석사 논문. 네. 예. 아니 탈북자 이거를 탈북민을 무슨 배신자 이렇게 쓴 거는 좀 이거는 뭐예요?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세요, 기자님. 네, 지금 네. 이 부분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자기 논문에 도북자, 반도자라 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동맹국을 도망쳐 나왔거든요. 아니, 도망온 맞죠?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조국을 배신하고 왔다는 사람으로 중국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저런 단어를 써서는 절대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변호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도북자와 반도자의 뜻을 몰라가지고 썼겠느냐라는 부분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 정권에서 우호적이다는 것을 배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음. 본인이 해명한 거에 네네. 대하면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자기가 이제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내에서 쓰는 말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한자는 동일하게 쓰고 네. 그 뜻을 보면 그 네. 뜻의 함의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쉴드를 칠 수 있는 건 없는 것 저거는 같아요. 예. 명백하게 김민석 후보가 네. 실수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에서 자기가 청와대학교에 이제 논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 하고 옆에는 분명히 적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쓰지만은 한국에서는 탈북자라든지 우리가 쓰는 용어로 세터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해서 같이 표기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네네. 저분은 거의 중국에서 통용되는 단어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 중국 가면은 우리 탈북민들을 국가를 배신하고 온 사람으로 봐야 되고 한국에 왔을 때는 자유를 찾아온 따뜻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뒀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친북한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칭화대 석사 논문에 관련해서요. 네네. 감독님 혹시 제가 아까 드린 자료 사진 좀 음. 올려주시겠습니까? 아, 이 김민석 씨가 이게 2009년인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민주당 최고위원을 할 때 이제 칭화대 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월수금 매일 아침 회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어떻게 아마 김어준 쇼에 나와서 이 사람이 해명을 했었는데 네. 그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빠졌다는 거예요. 회의를 빠지고 회의는 아침 7시에 시작하는데 네네. 그래서 오전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그렇게 자기는 문제 없이 청와대 석사를 땄다는 건데 네네. 근데 제가 생각에 이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으려고 석사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원외 최고위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고위원이 한 50명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건 그래봐야 10명 안팎일 텐데 그중에서 한 명이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빠지고 국내에도 좋은 대학이 많은데 굳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 저는 일단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라고 그것도 생각하고요. 맞죠. 그래서 원외 최고는 저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널널한 일인가를 여기 우리 나오시는 원외 최고위원을 하셨던 김종혁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좋은 방법이다. 네. 지나친 게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원외 최고위원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그런 면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인트네요. 네. 네.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네.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저는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작년에도 좀 여기저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아카데미도 수료를 하고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는 저는 그 이탈 주민의 날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 날에도 이제 그 이탈 주민의 날 첫 회에 그 서울에서 인권 관련해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그때 패널로도 나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그 분들은 정말로 자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신 분인데 그냥 목숨을 걸었다. 그냥 여기서 만약 걸리면 죽는다. 여기가 아니라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인권의 그 침해를 받고요. 네. 보면은 이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제3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분들은 심리적인 외상을 많이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시고 하는데 보면은 이 발언 자체가 보면요. 그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결여를 나타내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의. 결국에는 보면은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민심이 김민석 후보에게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는 지금 민심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오히려 민심으로부터 도망간 사람이다라고 도민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도민자 반사. 네. 네, 좋습니다. 도민자. 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것은 여기에서 반응이 김민석 씨가 우리 국힘에서 대변인이 저런 데 대한 논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민석 씨 반응은 있었습니까? 지금 김민석 씨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네.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도북자 반도자에 대한 것은 뭐 캠브리지 대학교 사전에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 중국 사전에도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좀 거기 해명하는
부분들은 많이 내놨습니다. 네. 해명하는 부분에 우리 네. 김건우 기자님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되면 저건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안 되고요. 저건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데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도북자라고 쓴다고 하지만은 옆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변기를 해줬다면은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았죠. 단지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지금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가서 공부할 정도 되면은 중국어도 어느 정도 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도자와 반자는 분명히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네. 우리 김민석 씨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조금 네. 전에 김건우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알만한 사람인데 네. 왜 저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썼을까요? 제가 친중하고 관계가 있는 네,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북한으로 재송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중의 어떤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용어를 선택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인 그 국민의힘 박충근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즉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유로 조국을 배반했다는 뜻이 들어간 단어를 굳이 써야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박충근 의원 얘기로는 이거는 중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하니까 그런 용어를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굳이 석사 논문에 써야겠냐. 그런 질문을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볼 그런 대목입니다. 대목이구나.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석사 논문에서 사용했던 이 단어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김민석 후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전에 타카지도 그 얘기를 했지만, 총리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네.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맞습니다. 역대 총리를 낙마했던 분들 네. 중에서 좀 기억나는 분들 몇 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나왔던 도북자 배반자 있지 네네. 않습니까? 아마 저게 지금 나왔던 돈 문제보다도 내일 청문회장에서 더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지금 보면은 똑같은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표결까지 가서 이제 낙마한 경우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DJ 정부 때 장상 이화여대 총리를 했던 분이 한 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했던 장대환 사장이 있었고요. 네네. 두 분은 표결까지 가서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서 낙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네. 저도 장상 이화여대 총장 출신 그때 총리 후보가 이 청문회 때 그 표결에서 낙마했을 때가 그 청문회라는 제도가 제일 처음 도입됐었던 네. 때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총리 후보로 나왔던 분이었는데 그때 후보가 이 떨어진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너무 좀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8억 원이 빈다든지 이런 거는 비교해 보면은 지금보다 얼마나 도덕적인 잣대가 기준이 얼마나 맞습니다. 현저하게 그랬네. 내려갔는지 지금은 그랬네. 그때는 위장 전입 갖고도 네. 총리가 낙마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위장 전입 정도 갖고 있는 분은 총리 후보로 예. 지금은 추천도 안 돼요. 네. 네, 추천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위장 전입이라는 건 아예 꼬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꼰 거예요. 꼬는 거예요. 비꼰 것이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안 그렇죠. 돼요. 저 우리 장상 정부에서는. 후보는 사실 두 가지였죠. 자제분의 병력 네. 기피 현상이고 맞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위장 전입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민석 씨한테 비하면 세 발에 안 정말 돼요. 애들 장난 같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예. 근데 진짜 도덕적 기준은 낮아진 네,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력 기피 문제가 그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제 이해창 총재가 네네.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붙었을 때 떨어진 가장 큰 문제가 네. 장남 병력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야당에게 자제분의 병력 기피와 있는 후보를 국무총리를 내세우니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사상 최초로 증인 채택도 없고 사상 최초처럼 보이는 또 한 가지는 자료 제출이 거의 없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내일 봐야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네. 진중권 교수랑 민주당 의원이랑 이렇게
경론을 펼치는데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청문회 보면 되지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것 그러니까 같아. 할 화가 말이 난 거예요. 없어서. 맞아요. 할 말이 네. 없어서 계속 자꾸 청문회에서 다 물어보니까. 내놓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네.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문회 보면 보통 정인들이 나와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틀 동안 하는데 정인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저 두 가지, 그러니까 저 출판 기념회로 했던 6억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나왔던 이제 도북자, 배도자, 뭐 이런 도반자. 도반자 이 용어를 가지고 아마 내일도 색깔 논쟁으로서 가지 않겠냐. 과연 제가 봐서 내일 이 김민석 후보가 저 색깔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총리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봐서는 저 문제가 불거졌는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지금 탈북민들과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 부분은 지켜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김민석 네. 후보가 의원이었던 시절에 네. 8억 원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은 5억 원인데 그 지출은 13억 원. 그래서 그 8억에 대해서 지금 후보가 김민석이 주장하고 있는 게 네. 경조사가 2번 있었고 자기 결혼식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장인어른 부의금이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출판기념회가 2번 있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났던 게 왜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내일 김민석은 2번의 경조사와 2번의 출판기념회 네. 이것으로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예, 그것이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아픈 부분이 네. 뭐냐 하면은 쎄쎄 발언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치. 나토 같은 경우도 지금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멋진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쎄쎄 발언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일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친중 프레임에 김민석 후보가 걸려들고 거기에다가 쎄쎄 발언까지 더해진다면은 과연 김민석 후보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결국 또- 뭐 메신저 공격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메신저 공격하고 네. 또 박주민 의원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네. 공격하고 있죠. 네. 뭐라고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네. 그런 논조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네네. 사실관계를 따지면 네. 분명한 답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참 근데 저는 내일 그 이제 청문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네. 그 프레임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한테 바로 씌워질 그럼- 거다라고 그럼요. 봅니다. 그럼요. 네, 그게 바로 갈 겁니다. 투영됩니다. 네네. 네, 지금 많은 국힘에 있는 당원들은 가끔씩 어제 저녁에 제가 취재차 만나봤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낙마하면 네. 네. 나라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다. 네. 진짜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정치를 하는가 보다. 본인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구나. 그렇죠. 경청하는 자세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논리 있고 두 번째는 또 자조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 고집대로 하면 앞으로 내내 자기한테 부담이 될 거고 네. 우리 국민의힘은 공격할 수 있는 대상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두 가지 다를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취재가 마쳤습니다. 제2의 김건희 된다니까요. 네. 그냥 가면. 예, 정말 총리 후보 네. 김민석을 사퇴시킨다면은 저는 그때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조건석이 된다. 네. 네, 조건석, 조건석. 조국, 네. 김건희, 김민석, 그렇지. 조건석. 조건석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도 함께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런 프레임을 충분히 알았을 건데 검찰도 네. 왜 이렇게 서둘러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놔두면 사실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렇게 검찰에서 툭 던져버리니까 네. 프레임이 확 달라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좀 저는 이 심우정의가 바라겠다는 그런 빌미를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근데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돌아설 다리가 없으니까 사실 뭐 내란 특검에도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임기가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이 언제 법무부 장관만 들어오면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여기에서 최대한 어떤 각을 세우는 모습이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네. 심우정 씨한테 네.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양 던졌으니까 네. 우리 청문회 할 때 또 네. 오늘 저녁이나 네. 기소시켜 주십시오. 칼을 뽑았으니까 기소를 아니 지금 시켜가지고 고발인 조사도 안 했는데 뭐 고발인 조사를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는 지금 윤석열 모르겠습니다만 같았어. 지금 개엄할 이분이 개엄할 사람이네 그냥 안돼 뭔가 이렇게 이 정도면 네. 개엄할 분 아니에요 지금? 뭐 아니 고발인 갑자기 또 압수수색도 나가고 아니 고발인 조사도 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이제 무슨. 심우정 총장이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라도 네. 지속적으로 해서 빠르게 수사에 들어간다면 아마 제2의 또 어떤 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걸로 네. 그렇게 네네. 하시죠. 뭐. 어쨌든 내일이에요. 내일이니까 일단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근데 예상은 좀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는데 네. 하여튼 내일과 모레도 지켜보도록 하고요.